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대화치료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대화치료라는 개념은 이해하는 데 아마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주위에서 독서치료나 음악치료라는 용어를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다면 더 쉽게 이해했을 것이고, 설령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만큼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화치료가 아직은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학문적 체계가 덜 갖추어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었고요. 특히 이야기치료나 인문치료의 경우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두 분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아직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문학계의 지평을 넓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독서치료나 장문치료라는 분야가 그 중요성에 비해 그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 학회 차원의 활동에만 머물러 있는데 대화치료 또한 그와 비슷한 길을 걷게 되는 것은 아닌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아로마 테라피의 경우 유칼립투스는 살균 및 소염 효과가 있어서 감기나 두통에 이제 효과가 좋다라는 식으로 손에 잡히는 활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독서 치료도 그렇고 장문 치료도 그렇고 아직은 그 구체적인 활용법이 손에 잡히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대화치료 또한 마찬가지의 한계를 드러내지 않을까. 대화라는 것은 무엇보다 맥락이 중요한데 그 맥락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주관적인 영역이라 어떤 치료의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대화치료라는 게 근래에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의료 분야에서 심리치료의 한 방법으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활용해온 방법이기 때문에 그 안나오가 굴뚝청소라는 말을 사용했을 만큼 그 치료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한 방법을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두 분 선생님이 우려했듯이 아직은 조금 걱정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화행위가 곧 치료행위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활용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아직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보다 다양하고 보다 유연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대화치료라는 개념은 민간에서 더 널리 사용해온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흔히 화병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못해서 생긴 병이라면 수다는 말로서 화병을 다스리던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꼭 떤다라는 말과 함께 사용하는데 왜 떤다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떤다라는 말은 아주 경망스러운 행동에 사용하는 말이라 남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고정관념이든 뭐든 그로 인해서 수다스럽지 않은 남성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국은 평균 수명이 더 짧은 거죠. 그러니까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말의 그 치료적 효과는 입증이 된 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수다의 미학은 심각할 필요가 없고 또 진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구성원 자체가 편한 사람들이라 이미지를 관리할 필요도 없고 또 논리적 논증이며 딱히 그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야말로 이제 말의 향연이 펼쳐지는 거죠. 저는 그것이 수다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 특별한 목표의식 없이 그냥 막 쏟아내는 것. 목소리도 커지고 웃음도 많아지고 또 감정을 마사지하는 기분이랄까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치유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의료 분야에서는 대화의 치료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치유라는 말이 옳다. 치료보다는, 왜냐하면 그 전문 의료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치료 행위라면 그 자연스럽게 힐링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치유라는 말이 맞다는 거죠. 글쎄 그 치료든 치유든 그 중요한 것은 언어를 매개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것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용어를 달리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꼭 전문가 집단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구라도 그러한 방법을 익혀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해 대화 치료든 대화 치유든 상대의 마음의 상처를 보듬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러한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니까 더 많은, 더 다양한, 그리고 더 구체적인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호모 링구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동기니까, 누구의 과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과제가 되겠네요. 네, 편견이지만 의료진에게 어떤 심리 치료를 받는 일에 대한 거부감이 없지 않기 때문에 대화 치료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 심리 치료의 한 방법으로서 대화 치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인문학에서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학제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말에 동의하게 되네요. 네, 다시 한번 대화 치료의 중요성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대화 치료는 인간의 언어가 동물의 언어와 다른 점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정보 전달의 도구가 아니라 치유의 힘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 언어의 본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